코오롱 측이 한국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주 성분이 바뀐 사실을 2년 전에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보사를 허가해준 식약처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수 성공회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꼭 밝혀내야 할 대상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인보사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는 우선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선은 그 정부의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것하고요. 그러니까 식약처의 어떤 책임과 관련된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회사가 언제 세포가 바뀐 것을 알았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 형질 전환 연골 세포가 과연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규명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하나씩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그 관절염 치료제를 만들면서 연골 세포를 썼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신장 세포였다 이런 건데 신장 세포는 왜 안 되는 건가요? 뭐 신장 세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건 없고요. 예. 이제 이 사건에서는 그 GP2-293이라는 신장 세포가 실은 실험 과정의 중간에 쓰였던 세포이고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생명과학 실험실에 쓰이는 일종의 재료 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를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최종 제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다기보다는, 네. 하여튼 이게 원래 연구용으로 쓰이는 세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람한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이제 293 세포를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럼 만약에 애초에 신장 세포라고 말을 하고 은폐하지 않고 말을 하고 치료제를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아마 허가가 통과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이게 신장 세포가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안정성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일종의 그 생명공학 실험실의 공장 세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실험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어떤 특별한 형태, 아주 정말 대단한 형태로 가공하지 않고 사람에게 바로 주입했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금 물질이 바뀐 걸 몰랐다 이런 입장을 고수 중인데 글쎄요, 이 주장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이게 실험 공정상 중간에 얘네가 끼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미 이게 15년 전에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하는 게 무슨 첨단 기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바뀌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 세포였다, 이런 거는 스스로 이제 그 유전자 치료제를 다룰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예 처음부터 이 세포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형질 전환 연골 세포가 있었는지 이런 의심도 지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약처의 허술한 검증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을 개발할 때 식약처 심사와 허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뭐 사전 그 임상이 있을 거고 1, 2, 3상을 통과해야 이제 시판 허가가 나는데요. 네. 이거의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이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이라든가 그 하위 규정에 따라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예. 국체적으로는 이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시판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의할 때는 뭐 실제로 이제 위원들이 뭐 실험을 해보거나 식약처가 실험을 해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업체가 제출한 논문이나 데이터가 이제 진짜라는 가정하에 서류들을 이제 의원들이 평가를 해서 허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인보사가 식약처에서 심사와 허가를 받을 때는 뭐 절차나 기간 등의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우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2017년 4월과 6월 회의인데요. 예. 예를 들면 4월 회의 때는 이게 품목 허가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약품과 비교도 제대로 안 됐고, 그다음에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통과가 안 됐는데, 불과 2달 후인 6월 달에는 타당성이 인정돼서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 개선이 없이 통증만 조금 완화돼도 우리가 허가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 2달 사이에 문제가 엄청나게 해결된 게 아니고 이제 판단 기준을 조금 달리해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이 과정에서 그럼 식약처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을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인보사 신약 허가 과정과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이런 데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네.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에 뭐 허가받은 줄기세포 중에 한 4개가 한국에서 나왔는데 이런 세포들이 충분히 이제 이런 치료제들이 충분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의문이 계속 있고요. 심지어는 임상시험 환자가 100명도 안 됐는데 시판 허가를 해준 것도 있고 그래서 국내용에 해외에는 팔 수 없는 국내용으로 지금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한국의 치료 시스템, 허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불신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식약처가 코오롱 티슈진 미국 본사 등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곳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질 부분은 뭘까요? 뭐 이제 식약처 입장에서는 세포가 바뀐 경위라든가, 처음에 293을 연골세포로 신청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근데 이제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식약처가 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든요. 근데 이 당사자가 직접 가서 업체를 확인을 하고 발표를 하면 그게 적절한 건지, 그리고 그 결과를 정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저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한 3,700여 명이 투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려진 거는 이제 한 100여 건의 경미한 부작용 정도가 되고 있고, 이 사건 이후에 식약처는 이제 앞으로 한 15년 동안 우리가 장기 관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형질 전환 연구 세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물론 그래도 이제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3,700명의 사람들에게 정체 불명의 세포를 주입한 것이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오롱 측이 다음 달에 미국 FDA에 임상 재개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내에서는 아마도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돌파구를 좀 찾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미국 FDA가 요구한 자료들을 과연 이게 한 달 만에 만들어서 제출 가능한 자료인가, 또 제출한 이후에 바로 또 미국 FDA가 재개를 허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시간을 끌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게 신장세포로 만든 인보사로 임상 재개를 신청한다는 건가요? 아마도 그렇겠죠. 업체 입장에서는. 예. 앞서 이건 뭐 인보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재발을 막아야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신약 심사, 허가 과정을 어떻게 바꿔야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문제이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번 사건도 식약처가 엄격하게 해석을 했으면 허가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식약처가 위원들을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자료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연구에서 이런 임상 시험을 거쳐서 획기적 신약이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업체 입장에서 보면 임상 시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받고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과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좀 엄격하게 승인을 하고 과장 광고도 막고 또 임상 시험의 어떤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수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